여러분, 물가 폭등,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아마 작년에도 심했지만 올해도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동안에 2.5%나 올랐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가 넘어섰잖아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를 2%로 정하거든요. 그런데 2%를 넘어서서 2.5%까지 올라갔으니 인플레이션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행인 것은요. 성장률이 4% 가까이 가는 게 다행입니다. 자칫 말입니다.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라는 수치도 여러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년 만에 최고치. 이거 한번 보세요. 2011년에 4%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요. 2.5%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2% 초반이었고요. 2021년에는 2% 중반을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2017년에도 난리였거든요. 1.9%나 올라갔거든요.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물가 비싸 못 살겠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고요? 밥상 물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밥상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걸 나타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농축수산물 8.7%입니다. 8.7%. 공업제품도 2.3% 올랐어요. 전기, 수도, 가스가 마이너스 2.1%예요. 이것은요. 정부가 공공요금을 눌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밥상 물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상 농축수산물 아니겠습니까? 8.7%잖아요. 8.7%. 난리도 아니죠. 게다가 서비스 요금도 마찬가지 2%나 올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개인 서비스 요금이에요. 2.6%. 제가 머리하러 갔는 그 집도 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만 원으로. 그러면 2만 원으로 올랐으면 얼마인가요? 2,000원이 올랐으면 10%를 넘게 올랐잖아요. 그죠? 10% 넘게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공공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다 올라가고 있고요. 집세야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말해. 그만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작년에 소비자 물가는 상승 일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요. 이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물가가 왜 오르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명하기에 바빠요. 무슨 말이냐. 11월에 3.8%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통신비 때문에 기저효과라서 3.8%까지 올라갔다. 12월 가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예전 수준이면 뭐 2% 후반인가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3.7%까지 12월에 올라갔습니다. 3.7%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저효과가 아니라 결국 말입니다.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시장의 고물가가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 나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달걀만 하더라도 41.3% 완전히 폭등이죠. 파는 38.4%입니다. 사과는 18.5%나 올랐고요. 휘발유가 14.8% 올랐습니다. 1년 동안. 보험 서비스료가 9%가 올랐고요. 공동주택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가 5.3%가 올랐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문제는요. 문제는 올해예요. 올해.
2021년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2.5%까지. 그런데 11월이나 12월에 올라가는 품새가 보니까 이게 앞으로 물가가 폭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11월, 12월은 정부가 이야기한 기저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기저효과가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돈 푸는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당장 말입니다.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가 50조가량 많습니다. 올해 본 예산이 558조거든요. 그러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여당에서는요. 설 전에 추경하려고 난리예요. 일단 자영업자 표라도 흡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장 50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또 돈이 그만큼 풀린다는 게 또 돈이 그만큼 풀린다. 여기다가 만약에 추경을 했을 경우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가는 폭탄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가가 폭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는 결국 저는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당분간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이 우리 어떤 경제사회를 뒤덮을 거예요. 당장 11월이나 12월에 보면 3.8%, 3.7%나 지금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성장률은요. 4분기가 1% 안 될 겁니다. 아마. 1% 안 될 거예요. 0.%일 거예요. 0. 4분기가. 그렇게 되면 성장률은 1%도 안 되고 물가는 3.7, 3.8까지 고공행진을 하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잖아요. 그럼 1월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1월은요. 1월은 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푸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 그게 물가를 엄청나게 올릴 거예요. 게다가 정부 예산도 지금 1월, 2월, 3월 사이에 특히 1월, 2월에 엄청 퍼붓는다고 하거든요. 607조 7천억 중에 상반기에 적어도 70% 이상을 쏟아붓는다고 해요. 70% 이상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죠. 6월 1일 날 지방선거까지 있으니까 쏟아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쏟아부으면 인플레이션은 상반기에 저는 심각해질 거다고 봅니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76달러, 배럴당 76달러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물가에 대한 폭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기에 좀 더 강하게 가면 최악 인플레이션이 터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저성장의 고물가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지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요. 기본소득도 준다고 했습니다. 기본대출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본주택까지 준다고 했어요. 돈 엄청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멀쩡할까요? 저는 그렇게 가면 다음 5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은 극에 달할 거다. 이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돈도 적당히 풀어야 되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풀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 이거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계속 공짜 바라고 기다리게 만드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짜를 또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성실하고 건면하게 일해서 솔선수범할 때 그 돈은 값지고요. 땀을 흘려서 번 돈이 아낄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공짜 돈 바라지 말고요. 시민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 우리는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